대한민국 명품 자주포 K9의 파격적인 수출 행보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5일 하나디펜스와 이집트 정부는 K9 제조를 위한 2건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집트는 K9을 해군에서 운용할 것이라고 발표해 세간의 화제가 됐는데요. 이집트에 따르면 해안으로 접근하는 적 함선을 격파하기 위해 K9을 운용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는 K9이 수준급 명중률을 가지고 있어서 가능했던 일인데요. 지난 2017년에 하나디펜스가 이집트군 관계자를 모아놓고 해상사격 시험을 성공시켜 K9의 우수성을 보여준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계약을 통해서 K9은 전천후 사용이 가능한 만능 자주포라는 것을 전 세계의 명성이 떨치게 됐는데요. 군사 전문가들은 앞으로 더 많은 국가에서 다양한 임무에 사용하기 위해 K9의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자전거리를 통해 K9의 수출 신화는 거짓이라고 주장해 국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었는데요. 심지어 그들은 과도한 현지 생산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기술 유출이 걱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지 생산을 통해 K9을 역설계해 앞으로는 전 세계에서 K9의 경쟁자들이 나올 것이 우려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는 전 세계를 상대로 수출에 목매지 말고 믿을 수 있는 국가에만 수출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현지 생산은 말 그대로 부품을 우리나라에서 가져가 현지에서 조립만 담당하기 때문에 부품을 역설계한다 해도 완벽하게 모방할 수 있는 국가는 사실상 그리 많지 않습니다. 또한 무기 수출은 단순한 판매 행위가 아닙니다. 반면 많은 분들이 우리의 명품 무기들에 대한 기술 이전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하지만 한국이 무기 구매국에게 기술 이전을 하는 이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K9의 수출 비화와 한국이 기술 이전을 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K9의 해외 공장 건설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2022년 2월 30일 하나디펜스는 호주 현지에서 K9 생산을 담당할 시설 부지를 확보했다고 발표했는데요. 호주의 질롱시에 건설될 K9 공장은 빠르면 3월 말부터 착공에 들어가 약 2년 뒤인 2024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K9의 생산을 더 활성화할 수 있고 호주 입장에서는 약 300개 일자리가 창출돼 한국과 호주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군 전문가들은 이번 호주 공장 설립은 한국이 호주에게 더 큰 빅피처를 그리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바로 K9의 추가 도입입니다. 호주 입장에서도 공장을 설립했는데 30문만 도입하는 것은 타산이 안 맞으니 추가적으로 도입이 추진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인데요. 실제로 많은 비용을 투자해 기껏 설립한 공장을 K9 자주포 30대만 제작하고 공장을 중단시키는 것은 호주 입장에서도 손해가 되기 때문에 K9의 추가 도입은 거의 확실시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여기에 더해 만약 호주가 레드백마저 도입하게 된다면 같은 현지 공장에서 생산하는 것도 가능해지는데요.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호주가 레드백을 도입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또 호주의 현지 공장 건설은 단순한 현지 공장 건설이 아니라 K9 수출 핵심 허브를 건설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전합니다. 그런데 K9의 수출 스케줄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호주를 제외하고도 인도와 이집트에서 추가적으로 도입이 예정돼 있어 그야말로 1년을 꽉꽉 채워도 모자랄 정도로 K9의 수출 일정이 잡혀 우리의 생산 라인이 잠시도 멈출 틈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K9이 세계 자주포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K9 수출을 둘러싼 논란은 사그라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한 보도자료를 인용해 K9의 수출 과정을 지적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영국의 군사 전문 매체 제인스의 기사를 근거로 그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제인스가 계약이라는 표현이 아닌 양해각서라는 표현을 썼다며 아직 수출이 제대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실제로 기사가 난 2월 12일 기준 하나디펜스가 체결한 것은 2월 2일에 이집트 정부가 체결한 양해각서가 전부였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이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은 이런 궤변에 동조하는 이들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바로 하나디펜스가 이집트 정부와 2월 25일에 후속 계약 체결을
완료했기 때문입니다. 보도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후속 계약과 양해각서는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계약은 법적 구속력이 있지만 양해각서는 단순한 약속이기 때문인데요. 즉 양해각서의 내용을 파기해도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디펜스는 보도자료를 작성할 때 계약과 양해각서를 명확하게 구별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디펜스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이번 수출 논란은 잘못된 인용 때문에 일어난 해프닝에 불과했습니다. 그렇다면 K9은 국제사회에서 왜 이렇게 뜨거운 관심을 받게 된 것일까요? 사실 K9이 현재까지 나온 자주포 중에서 가장 최고의 성능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K9의 그 범용성은 전 세계에서 인정받았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K9이 선전하는 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숨겨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K9은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가 2000년부터 2017년까지 세계 자주포 수출 현황 조사 결과 총 수출량의 40%를 차지해 그야말로 세계를 석권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K9의 판매량은 무려 572문에 달해 2, 3, 4위의 수출량을 다 합쳐도 K9이 80문이 더 팔렸을 만큼 그야말로 대박을 쳤는데요. K9이 이렇게 잘 나가는 이유는 2, 3, 4위 자주포들과 성능을 비교하면 명확한 정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2위는 세계 최강의 자주포로 불리는 PGH-2000인데요. 펜저하우비츠는 전장 11.7m, 전폭 3.5m, 전고 3.46m, 무게 5톤인 155mm 자주포로 개발된 지 거의 30년이 되어감에도 세계 최정상 자주포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명품 자주포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개발된 기본형 K9과 비교하면 훨씬 우수한 성능의 자주포인데요. K9이 15초에 3발을 쏠 때 펜저하우비츠는 10초 동안 3발을 발사할 수 있고 3분간 사격 시 무려 최대 20발을 발사할 수 있는데요. 이는 분당 6발을 발사할 수 있는 K9 기본형을 크게 압도하는 화력입니다. 적재 탄수 역시 12발이나 더 많습니다. 하지만 비싼 가격에 꽃길만 걸을 것 같던 PGH-2000의 발목을 붙잡았는데요. K9의 2배에 달하는 비싼 가격을 가진 PGH-2000은 가격에 신경 쓰지 않는 중동 지역 외에는 K9보다 가격 경쟁력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독일 특유의 내로남불 수출 제한으로 인해 충분한 예산이 있어도 무기를 못 산 나라가 많았습니다. 이러니 K9보다 판매량이 나을 리가 없습니다. 다음 3위는 프랑스의 카이사르 자주포인데요. 카이사르는 전장 10m, 전폭 2.6m, 전고 3.7m에 중량 17.7톤의 155mm 52구경장을 대포로 탑재한 차륜형 자주포입니다. 차륜형인 만큼 상당히 가벼워 C130A 400N과 같은 수송기로 항공 수송이 가능한데요. 게다가 성능도 랩 탄사형 시 50km라는 긴 사거리를 공격할 수 있어 성능은 기본형 K9보다 매우 뛰어납니다. 하지만 카이사르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전면전 상황에서 쓰기에 부적합한 무기입니다. 궤도형 자주포보다 방어력이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저강도 분쟁이나 대테러 상황에서는 사용하기 용이하지만 전면전을 염두하면 사용하기에는 매우 불안합니다. 마지막은 중국의 PLG-45인데요. PLG-45는 전장 10.5m, 전폭 3.3m, 전고 2.6m, 무게 33톤의 궤도형 자주포입니다. 중국이 미국의 M109 팔라딘 자주포를 베껴서 만들었는데요. 서방 표준인 155mm 포인인 만큼 편제도 서방식으로 구성해 운영합니다. 사실 동구권 무기를 표준으로 사용하는 중국군에서 굉장히 이질적인 존재인데요. 그럼에도 중국이 PLG-45를 개발한 것은 39km에 달하는 사거리 등 우수한 성능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옛말입니다. 모체가 된 팔라딘 자주포의 설계가 현대전에 적용할 수 없을 만큼 구식화됨에 따라 구매 수요가 거의 전무한 상황인데요. 게다가 대한민국이 운영하는 K55A1처럼 극한의 개조를 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PLG-45는 쿠웨이트, 방글라데시, 알제리 등 주로 동구권 무기를 선호하는 극소수 국가에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계에서 내로라는 자주포들이라 할지라도 종합적인 비교에서 K9을 이길 만한 자주포는 지구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일단 K9은 궤도형 자주포 중에서 손에 꼽는 성능을 가졌고 가격도 합리적입니다. 성능으로 세계 최고를 뽑자면 아직도 독일의 PGH-2000이지만 K9은 PGH-2000의 가격에 2분의 1밖에 되지 않아 저렴한 가격에 대규모의 포병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성능 차이가 심한 것도 아니고 최근에는 개량을 거듭하면서 오히려 성능상 우위가 뒤집히고 있는데요. 또 수입국의 요구사항에 걸맞는 추가적인 개량에도 적극적이기 때문에 약간의 가격만 부담하면 내가 원하는 성능까지 맞출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K9의 호주 개량형인 AS9 헌츠맨인데요. 일반적인 K9 수출형과는 달리 궤도에 사이드 스커트를 장착해
탑재에 방어력을 보강하고 RCWS를 장착해 기존의 K9과는 꽤 다른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K9은 도입국의 ROC에 부응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K9은 앞으로 추가적인 개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K9의 총 생산 수량은 국내분만 1,300문에 달하며 국외분을 포함할 경우 연달은 수출 성공으로 수년 안에 2,000문 생산에 성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량 소요와 정비 소요가 넘쳐나니 부품 공급이 끊이지 않는 것은 물론 안정적으로 다음 개량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이에 따라 202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배치될 K9A3는 펜자우비츠를 압도하는 세계 최고 성능으로 진화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K9은 구입부터 후속 지원까지 단 한 번에 처리가 가능한 그야말로 다른 선택지가 없는 수준인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K9 수출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이들은 끊임없이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K9의 기술을 빼돌려 새로운 자주포를 생산해서 K9의 경쟁자가 될 것이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인데요. 그런데 이런 주장은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유출을 막아야 할 핵심 부품은 한국에서 생산하고 현지에서는 조립만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핵심 기술을 제공하지 않는 이상 단순한 조립만으로 K9 자주포를 베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중국과 터키입니다. 중국은 러시아제 무기를 분해하고 재설계해 불법 카피 제품을 만들었지만 제대로 된 성능을 끌어내지 못하고 있고, 터키는 K2의 기술을 받아 알타이 전차를 만들었지만 이마저도 온전한 K2의 성능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방산무기는 기술만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소재공학, 구조역학, 사용자 데이터 등 각 부품들 간의 상관관계가 미로처럼 얽혀 있어 어느 하나를 베껴 만든다고 원본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또한 현재 한국이 이렇게 K9을 적극적으로 수출하는 데는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대한민국의 숨겨진 야망이 있습니다. 바로 K9을 전 세계의 표준 자주포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많은 운용국의 데이터가 쌓여야 합니다. 이 때문에 한국은 K9 도입국들의 피드백을 받고 있는데요. 세계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환경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얻기 힘들었던 다양한 보완점을 개선해 새로운 차세대 K9을 개발하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천금 같은 지금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K9 수출에 박차를 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방산기술력을 비약적으로 높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는 과거의 사례를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과거 미국이 그랬고 러시아, 독일 등 세계 군사강국들의 행보가 그랬습니다. 또한 실전에 투입된 K9의 자료를 통해 더욱 진화된 K9A2와 K9A3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점은 또 있습니다. 수출로 얻은 이익금으로 새로운 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을 확보한다면 미래에 다가올 위협에 대응할 무기도 개발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것이 한국이 우리의 방산 무기를 수출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안녕하세요, 꺼리투브입니다. 여러분의 가부나 성원에 힘입어 군사무기에 관심 없는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대한민국의 육해공 군사무기의 숨은 비하 이야기를 책으로 엮었습니다. 하루 종일 검색해도 절대 찾을 수 없었던 비밀스러운 내용을 이제 책으로 만나보세요.